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로스 경영연구소 최종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노노는 리더학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스토옙스키의 아주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죠. 죄와 벌이라는 책인데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찌는 듯이 무더운 7월 초순 어느 날 해질 무렵 S골목 전셋집에 방 한 칸을 하숙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자기 방에서 거리로 나와 좀 망설이는 듯한 느린 걸음으로 K다리 쪽을 향해 걸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문장인데요. 많은 소설가들이나 작가들이 이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다는 거 아시죠? 한 500페이지가 넘는 죄와 벌을 쭉 읽다가 끝까지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다 읽어본 다음에 다시 맨 앞으로 와서 첫 문장을 읽어보시면은요, 저 첫 문장 안에 저 죄와 벌의 전체 내용이 거의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이처럼 첫 번째 문장은 모든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2500년 정도 된 논어 책에서의 첫 번째 문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첫 번째 문장은 바로 학이 시습지 불영녀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논어의 학이편 제1장인데요. 학이 시습지 불영녀로. 여러분, 왜 논어의 첫 번째 문장이 이 문장이었고 논어의 첫 번째 글자가 학이라는 글자로 시작을 했을까요? 만약에 정말 공자가 유교를 창시하고 어떤 종교를 창시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물론 그 당시에는, 공자 당시에는 유교라는 말은 없었지요. 만약에 첫 번째 글자를 하늘 천자로 만들든가 나를 숭배하라에 믿을 신자를 넣든가 이렇게 했을 텐데, 단순히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공자는 논어는 누가 쓴 책이냐면 공자가 쓴 책은 아니지요. 공자의 제자들이 쓴 책이죠. 제자들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스승은 배움으로 시작해서 배움으로 끝난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출생했던 공자가 너나라의 대사구, 그리고 2000년이 지난 2500년이 지난 지금으로 보면 그 위대한 성인이 돼 있었던 그 바닥에는요, 저 배움이라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배우고 익힌다. 익힐 습자가 나오죠. 익힐 습자가 나오는데 그 앞에 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습, 때때로 익힌다 이런 뜻이죠. 배운 것을 만약에 10가지를 배웠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서 10가지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 또 필요할 때가 따로 있지요. 그래서 그 필요할 때 과거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고 연습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기쁜 일일 것이다. 기쁜 일이다. 라고 일단 논어의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논어의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은 3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장을 보면 유붕자원방래 불령낳고 친구가 멀리에서 있어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말이지요. 여기서 이제 공자 밑에서 배웠던 제자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각 지역으로 나가서 높은 주기에서 봉사를 한다거나 멀리서 이렇게 있다가 언젠가는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죠. 모이게 돼서 요즘이야 핸드폰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다 있어서 즉각으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250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 얼마나 오랜만에 모이기도 하고 재밌었겠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인생의 재미는 혼자 살 때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의미로 이 해석을 해봐도 되고요. 세 번째 문제는 인부지불원 불력군자호. 이게 이제 논어 첫 번째 어구의 세 번째 문장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아도 내가 곱깝게 생각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라고 이야기를 공자가 한 것인데요. 공자의 이 세 문장은 학이편에서의 제1장은요, 공자의 인생을 나타낸 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학이 시습지 불영녀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사실 공자는요, 굉장히 어렵게 태어나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는데요. 그 기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움이라는 것이 아주 큰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죠. 중국 산동성에 가보면은요, 곡부에 공자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 묘소의 묘비명이 뭐냐면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대성지성 문선왕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성지성 문선왕. 그러니까 공자는요, 나중에 후대 때 임금들이 봤을 때는
이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뭐 은나라가 상나라지요. 그래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 3대 문명을 공작해서 집대성을 해서 결국은 성인의 반열까지 올라서 그 학문을 세상에 널리 펼친 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배움에 대해서 학습, 배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열정적으로 임했던 그런 사람이 공자였다. 공자님의 일생을 통해 보면 저 배움과 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보면은 유붕자원 박내 불령났고 친구들이 있어 멀리에서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여러분 그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공자의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이 공자 제자 열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공자가 제자가 많았을 때는 3,000명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제자가 72명의 현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10철 10명의 아주 훌륭한 이 즉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공자가 일생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살아갔고요. 그리고 공자께서는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나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붕자원 박내 불령났고 친구들이 멀리에서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어구는 공자의 인생의 한 부분을 나타낸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인부지불온 불력군자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너무 화를 낸다거나 너무 이렇게 곱깝게 생각하지 않으면 군자라 부르지 아니하랴. 이런 말인데요. 공자는 사실은 50세부터 55세까지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5세 때 자기의 고국 노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 14년 동안 7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마치 거지 행세를 하면서 돌아다녔는데요. 자기의 고국에서는 펼 수 없었던 정치 사상을 주변국에서 한번 펴보고 싶었던 그 정치적인 욕망에 따라서 다녔는데 사실은 공자는요, 그 당시 때 굉장히 천시를 받았고요. 그 당시 때 공자를 등용해주는 왕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이는 55세부터 14년 동안 68세까지 다녔는데요. 그 인생 역장을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자를 알아봐 주지 않았습니다. 인부지불원 불력군자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크게 화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라 부르지 아니하랴. 이 어구 또한 공자의 인생 후반부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던 아주 상징적인 어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기편 1장은 사실은 리더가 되기 위한 3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문장, 인부지불원 불력 군자호. 군자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군자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뭐 성인 군자, 뭐 임금의 아들, 혹은 아주 도덕적으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군자라는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될까요, 저게? 저것은 바로 리더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기편 제1장은 혹은 논어 자체론이요, 리더가 되기 위한 어떤 3단계를 말하고 있다. 특히 하기편 논어의 첫 번째 장에서 그 세 가지를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하기 시습지 불영녀로 여기서 보시면 학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늘 통용하는 저 학습이라는 말은 이미 2500년 전에 나온 말이죠. 여러분, 리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학습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리더가 되고 싶어 하지요. 리더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요? 바로 학습이라는 것이죠. 먼저 스스로 서야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 없는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역시 학습이지요. 어쩌면 학습은 성장의 기쁨을 주는 그 행복한 삶의 등뼈와도 같은 것이지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공자의 첫 번째 일성은 학습이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붕자원 박내 불령났고. 저는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리더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진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행복한 일이 되고요. 노라고 얘기할 때 그에게 다가가 정말 예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일은 늘 즐거운 일은 아니죠, 사실은. 하지만 즐거운 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문장도 짧게 보겠습니다. 인부지불원 불력군자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군자라 부르지 아니하랴. 여러분, 현대 세상에서도요, 리더의 세 번째 조건은 주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부지불원 불력군자호. 여기서의 의미도 있듯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주든 알아봐 주지 않든
자신과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거나 서운해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마음을 리더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일희일비의 흔들림이 없이 사람들을 품어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 리더다. 그런 사람이 군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이 시습지 불영여로에서는 일단 내가 학습을 통해서 내가 쓰고요. 미죠, 미. 그다음에 유봉자원 방내 불령낙후에서는 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즐거움. 세 번째 문장에서는 군자, 리더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논어의 첫 번째 어구를 말씀드렸는데요. 논어의 마지막 어구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논어의 마지막 어구는 여기 보여드신 대로 이겁니다. 부지명무이 군자야. 사람이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부질의 무의립이야. 예를 알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쓸 수가 없다. 부지연무의지이냐.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첫 번째 문장에서 군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어의 첫 번째 문장에서도 군자를 얘기했고요. 논어의 마지막 문장에서도 군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어의 첫 번째 문장에서 리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논어의 마지막 문장에서도 리더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논어의 마지막 문장의 가장 마지막 문장, 부지연무의지이냐, 부지연무의지이냐. 사람들이 말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알기도 어렵고 이끌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논어의 첫 번째 문장 학이 시습지 불영여로 유봉자원방내 불령낙호 인부주범 불력군자호. 논어의 마지막 문장 부지명무의 군자야 부지대 무의립야 부지연 무의지이냐. 이렇게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놓고 보니까요. 이쪽에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의 두 글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두 글자를 붙여보겠습니다. 뭐가 되지요? 학이 지인이 되잖아요. 학이 지인. 배우면 사람을 알게 된다. 혹은 배워서 사람을 좀 알아라 라는 의미가 논어 500개 어구에 다 서려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논어의 첫 번째 문장과 논어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논어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공자와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결국 궁극적으로 배워서 좀 사람을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배우면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학과 맨 마지막 글자 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으면요. 학인이 되잖아요. 학인. 배워서 사람이 되라. 배우면 사람이 된다. 사람을 제대로 배워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군자가 되어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리더가 되거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논어는 결국 사람됨을 배우는 군자학, 리더학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논어는 이미 2500년, 2000년, 1000년, 현재까지도 계속 군자학, 리더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논어와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